네. 앞에 두 분이 이제 10년에 대해서 잘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 특별한 하루 사업에 참여하셨던 명예교사 선생님들을 저희가 이제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요 몇 주간도 가리온의 앨범을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운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힙합 1세대라고 부르는 멋있어. 얼굴 예? 보시면 더 멋있다고 하실 거예요. 네, MC 메타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MC 메타입니다. 네, 어우,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포스가 장난 아니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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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리온의 MC 메타라고 하고요. 가리온은 제가 소속된 팀이고, 네, 저 예명이죠. 래퍼들은 랩네임이라 그래서 네, 예명들을 쓰는데 제 예명은 MC 메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냥 반갑습니다. 막 이런 어떤 랩 전사로서의 포스가 정말 느껴지시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의 MC 메타는 전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네.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왜 그 힙합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거친 느낌이 드는데 오늘 네. 그 사려 깊고 사람 참여자들하고 굉장히 다정하게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네. 또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어떻게 처음에 이런 힙합의 세계로 퐁당 빠지셨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라는 게 10대죠. 그 10대 때는 꿈이 없었어요. 꿈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데다가 실화죠? 네? 정말이죠? 네, 그럼요. 오. 네. 그리고 집이 대구가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또 삼남의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이제 뭔가 장남 맞으면은 뭔가 이제 부모님께서 기대감도 크시지만 또 뭔가 이렇게 좀 책임감 내지는 맞으면 뭐 이래선 안 돼?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동생들의 본이 돼야 된다. 그런 게 심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내성적인 성격에 더 뭔가 제가 뭐 이렇게 본이 스스로를 돼야 활개를 못 펼쳤어요. 네, 그래서 더 이제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저 안으로는 뭐가 이렇게 많이 막 좀 이렇게 응축된 뭔가가 있지만 그 발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음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얘기 쭉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냥? 어떤 얘기요? 그 계기가 제가 원래는 이제 음악도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당시에 그냥 뭐 대중음악 그리고 중학교 때 처음 마이클 잭슨 음악을 듣고 좋다 정도. 네. 중학교 때 마이클 잭슨이면 네. 대충 아니, 좋다 정도. 빌리진 듣고 좋다 네, 정도. 좋다 정도만 있었지.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진학을 하고 저희 학교가 이제 대구에서 유일한 남녀공학이었어요. 지금 이제 다 남녀공학 학교가 일반적이지만 당시에 이제 저희 때가 딱 교복 자유라 두발 자유라 때였거든요. 그래서 항효고사 세대입니다. 그래서 연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갔을 때 대구의 유일한 남녀공학이라 그러니까 되게 기대감을 갖고 갔죠. 근데 분반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뭐 저희가 여학생들과 같이 뭔가 클래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무슨 포크 댄스 수업할 때. 폭댄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근데 그것도 저는 운이 없었던 게 남학생 5반에 여학생 2반인데 매칭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칭이 안 된 3반 중에 한 반이라서 3년 내내 우울하다. 유일하게 여학생들을 본 거라고는 소풍 갔을 때랑 세상에 그리고 체력장 볼 때 서로 이제 고통스럽군요. 네, 달리기 하면서 쳐다본 게 다죠. 근데 네네. 그때 이제 소풍을 갔는데 저희 반에 되게 별로 이렇게 좀 저희가 볼 때 별로 이렇게 멋없다고 느꼈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소풍 때 통기타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네 무슨 이렇게 그럼요. 나비가 모여들듯이 여학생들이 다 걔한테 모여들어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저희의 미래를 봤죠. 저기 이제 우리가 나갈 길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친구들이랑 가득하다 이거. 밴드를 만들자 그랬어요 원래는. 네.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단순히 오로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밴드를 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해서 꽃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도 이렇게 훌륭한 힙합하실 분이 될 수 근데 있습니다. 저가 만난 대부분의 그 뮤지션들은 다 여학생 만나려고 정말요? 사실은 네,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음악을 했는데 저도 같은 어떤 길을 걸었죠. 그래서 이제
통기타를 쳤는데 너무 어려워서 진짜 뭐 그 품행제로에 나오는 유승범 씨처럼 막 몇 번 튕기다가 집어던지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교본을 그때 기타 교본을 사서 보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C 코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딱 쳤는데 소리가 난 거죠. 그 전까지 손가락 아파서 쇠줄 잡기가 너무 막 싫었는데 좀 참고 한번 해봤죠. 근데 딱 소리가 나는 순간 저 인생에 이제 새로운 이제 세상이 탁 열린 거죠. 어머.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신기했고 울림이 컸어요. 근데 당시에 저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누가 시키지 않고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초등학교 때야 뭐 숙제 때문에 썼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사춘기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굉장히 원래도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집에서 또 어떤 분위기가 또 맞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과 뭐 맞이로서는 뭐 다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프레스가 있다 보니까 발산할 데가 없어서 그걸 일기로 발산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감정의 상태를 뭐 틈날 때마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일기라기보다는 뭐 하루에 3번 4번씩도 쓰고 뭔가 이렇게 터져 나온 거죠. 글로. 그러한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 기타를 치다 보니까 코드를 이렇게 막 돌리면서 나름 이제 곡을 쓰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악의 흐름이 되는데 하는 데다가 이제 제가 쓴 일기의 가사를 거기다 붙인 거예요. 노랫말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아마 작곡을 했어요. 작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네. 도움을 받아서 한 혼자 것이 한 거죠. 아니라 그냥. 혼자서. 근데 거기에 저한테 중요한 동력이 뭐였냐면은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 막 주고 막 그랬죠. 맞아, 네, 맞아. 말도 안 되는 마이크 꽂아가지고 맞아. 그죠. 그래서 녹음을 하고 딱 플레이를 하니까 제가 거의 뭐 존 덴버가 된 거 같고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뭔가 좀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어떤 그 만족감이 저에게 좀 힐링이 됐죠. 네. 되게 참 중요한 거다. 얘기시네요. 네, 근데 당시에 저는 전혀 그게 이후에 제가 음악을 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리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죠. 저한테야말로 그날이 C 코드가 처음 잡혔고 그 소리를 냈던 날이 진짜 특별한 특별한 하루였죠. 하루네요. 네. 참 아름답네요. 와. 누구에게나 참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하루가 네. 사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리고 네. 있었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네네. 특히 이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많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이 수많은 일상들을 특별한 하루로 만나기보다 그냥 질이 멸렬한 하루로 만나는 질이 경우가 멸렬. 많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MC 메타님께서 네네. 특별한 하루를 만들었던 아, 네네. 네. 이 경험을 오늘 좀 네. 나눠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네. 그럼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특히 이제 우리 MC 메타는 그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아이들을 만나셨어요. 네. 2017년에 네. 대전 맹학교 맹학교의 학생들. 그 네. 전맹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시각적으로 네. 조금 힘든 친구들 네네네. 만났었죠. 네네네.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예. 저가 이렇게 음악을 하고 다양한 뭔가 인연들을 맺어오면서도 그 중에서도 정말 뭐 가장 특별한 만남 중에 하나죠. 네. 라임 앤 리즌이라는 라임 앤 리즌, 네. 프로그램을 이제 명예교사 사업 안에서 이제 진행을 아이들하고 했었죠. 만나서 그 뜨거운 여름에 아, 네.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아유, 당연히 기억. 아직 제일 침이 기억나는 안 왔어요, 장면이 네. 혹시 있으세요? 지금 딱 기억나는 장면.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계속 남아 있는 제일 큰 기억은 애들이랑 같이 뭔가 하나 됐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 스튜디오에서의 녹음 장면.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녹음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녹음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 해도 기적적이었죠, 사실은. 네. 제가 처음 갔을 때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저도 어찌 보면은 막연하게 뭔가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를 또 너무 이제 억측을 해서 막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말과 행동을 맞아요.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그게 좀 오버스럽게 돼서 그럴 필요가 없는 맞아요.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데. 네. 심지어는 뭐 또 선생님하고도 얘기 나눴었지만 오히려 그들 학생들끼리는 저희는 조심한다고 그런 표현 안 썼던 표현들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게 야 그거 봤어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런 거는 저희도
봤다고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걸 오히려 되려 그렇게 할 필요가 조심했죠.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가 사실 너무 네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분리해서 구분하죠. 네, 사실은 맞아요.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도 사실 네, 중요한데. 맞아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대충 들어보니까 그 시각장애인 학생들하고 어떤 그 힙합 프로그램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까요? 같이 녹음을 했나요? 음악을 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랩 가사 쓰기. 그다음에 그 가사 쓴 거를 랩으로 랩 메이킹 하기. 그 랩으로 뱉는다는 의미죠. 네. 그리고 그걸 스튜디오에 가서 최종적으로 녹음해서 곡으로 만들기. 얼마나 걸렸어요 그 과정? 한 달. 한 달. 과정에. 매일 같이 만났나요? 아니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때 한 3시간 정도 네네, 3시간 정도 했었죠. 그럼 한 네. 4회 정도 네. 만난 거예요? 네네. 4회 만에 녹음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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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네네. 저희가 돌이켜 보면 이제 당시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처음 만나면 서로가 이제 서먹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아무래도 그래도 중학생들이니까 음악은 들었겠지라는 생각에 알 거라고 생각해서 힙합이나 랩을 근데 모르는 거죠. 뽕짝을 더 많이 알아요. 네, 뽕짝을 더 많이 알고. 랩을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네, 있었어요. 네, 네. 몇 년도예요, 선생님? 2017년. 네. 2017년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선입견이라는 게 무섭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서로가 서먹한 관계에 뭐 서먹한 만남이었다가 저도 다양한 이제 어떤 랩 레슨 뭐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만나지만 사실 맹학교 학생들은 처음이고 많이 좀 저도 긴장을 했죠. 근데 저도 더 갔어요. 저 개인으로도 어떤 그러한 만남이 더 뭔가 저 스스로가 뭔가 더 오픈되는 계기, 마음이 됐건 어떠한 제가 뭔가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더 눈높이를 낮추고 더 이제 이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다각도로 찾았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음악으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음악이라는 게뭐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하고 뭔가 특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별것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고 얼마나 진솔하게 하느냐라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서로 잘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녹음하는 날 저희가 이제 같이 막 소리를 내고 하는 이제 뭐 저희 쪽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떼창이라고 하는데 네, 떼창이 들어가는 장면에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이랑 같이 소리를 낸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사실 남아있죠.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네. 저희가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더 잘 살려드리기 위해서 네. 음원을 저희가 준비를 아, 네. 했어요. 기대되네요, 진짜. 네, 네, 한번 네네. 들어보실래요? 네네. 오 나오네. 예. 기억난다. 오. 이게 선생님이세요? 네. 특별한 하루 예. 래퍼 쌍기 쌍기. 기억나네. 래퍼 참치 웹네임 만든 거예요. 래퍼 이승만 이승만. 래퍼 앤스 이게 이제 같이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닉네임인 거죠. 웹네임이에요. 네. 스스로 만들고. 네. 두드려 맞고 두드려 두드려 맞고.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때려 두드러 때려 두드러 때려 두드러 때려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러 때려 두드러 때려 두드려 때려 두드러 때려 예 동생 디스랩 나는 동생이 싫다 왜냐고 라디오를 듣는데 놀아달라고 하니까 밥 먹으러 하는데 먹어달라고 하니까 씻으라고 하는데 안 씻으라고 하니까 잠자라고 하는데 재워달라고 하니까 6살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 동생이 너무너무 싫어 예. 어머 너무 잘한다. 난 네. 운전하고 싶어. 운전은 나의 꿈. 운전하면 자유롭게 이동하고 운전하면 친구들과 여행하고 운전하면 교통사고 한번 나고 정말 재미있겠지. 국악과 판소리 재미있다 선생님이 칭찬 너무너무 하셨다 수업도 듣고서 나는 지금 소리꾼이 되고 싶다 판소리를 좋아하는 홍태경님의 등이 너무너무 재밌는 자랑가를 불렀네
안일이도 똑바로 제대로 열심히 했다네. 칭찬도 하시고 선생님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업에 너무 재밌게 참여해서 너무너무 재밌다. 너무 나는 소리꾼, 나는 지금 국악가, 나는 지금 특별한 하루, 나는 지금 투랩 여행. 아니 판소리 하고 싶다는 얘기를 힙합 선율을 같이 그렇죠. 하니까 네네. 정말 재밌네요 이게. 굉장히 국악대학교를 떠나보자. 나는 지금 소리꾼이 되고 싶다. 얼씨구 절씨구. 오늘은 꿈이어서 나의 꿈을 응원합니다. 나는 지금 소리꾼이 되고 싶다. 나는 지금 국악가에 대한 내용이지요. 얼씨구. 창을 하는데 화가 난다. 초딩들이 말을 어머. 듣지 않는다.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냥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좀 조용히 나가주면 좋겠다. 아니다 내가 나가는 게 빠르겠다. 좋아라 선생님 저 차태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딴 건 누구? 너니? 쟤니? 어, 감히? 이분 기억나요. 내가 나이 보고 좀 살 많으신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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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맞아요. 물론 30대. 앞만 보고 가려기 쉽지 않을 수 있고 실현이란 놈을 멋있게 비웃어주고 유기란 놈을 킥 한번 날려주고 난 조금 더 이상할 거고 난 조금 더 멋있게 비상할 거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여기서 루핑인가요, 그래서? 훅이죠. 두드려 때려 아, 훅, 맞아요. 두드려 네, 네. 때려 두드려 때려 두드려 때려 같이 하는 거죠. 네네. 네. 어. 아니 이걸 4번 만에 만나서 이런 네. 작업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아, 저도 물론, 놀랐습니다. 물론 꼭 예술 교육이 이렇게 훌륭한 결과가 나와야지 사실 좋은 아, 건 그럼요. 아니거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특히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좀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운전하고 싶다는 말을 딱 네. 할 때 그것도 뭔가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근데 저도 되게 놀랐어요. 놀랐어요. 예. 그게 꿈이라고 얘기하는 예, 게. 예.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썼네요. 네, 이 네. 친구들이. 저도 진짜로.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잘 좋네요. 썼네. 네. 아니 이게 래핑도 너무 좋고 래핑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좋고 네네. 말도 너무 잘 들리고 라임도 네. 너무 좋고. 네. 네. 저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아니, 네네. 도대체 이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날이 있으세요? 혹은 어떤 학생?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처음 제가 래퍼로서 저 음악 활동하는 것 외에 이제 굳이 표현하면 어떤 그런 교육이라는 거를 같이 음악 교육이라는 걸 하게 됐던 게 99년이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되게 하자센터에서 이제 처음 힙합 문화 강좌라는 이름으로 그때 이제 센터 오픈과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만났던 당시에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엄청 말 안 듣더라고요. 되게 시끄러워. 그 중에 이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한 명이 너무 떠들고 집중을 안 해서 제가 이제 어쨌든 거기 이제 강사로 섭외돼서 가서 애들한테 좀 힙합 문화와 어떤 랩에 대한 걸 좀 알려주고 싶었지만 너무 이제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터 쪽에 얘기를 하고 당시에 제가 공연하던 마스터 플랜이라는 클럽에도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공연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서 다 공연을 보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마침 저희 팀 가리온의 스페셜 공연 날이었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공연을 보고 그 다음 주 제가 일요일 날 강의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일요일 날 오니까 애들이 다 눈빛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제 꿈은 래퍼입니다. 반했구나. 네, 그래서 잘했어. 그때 이제 고등학교는 게 제일 말 안 듣던 애가 킵이라는 래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래퍼예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크루이자 또 제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 또 지금 교수로 있고 그래서 오.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제자를 제 20대 말에 만나서 지금은 동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시작점으로 이후에 다양한 이제 뭐 학생들 예를 들면 제가 관련된 이 맹학교 학생들 만나기 전에 또 특별한 하루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이제 놀다 대표님하고 해서 다양한 인터뷰와 어떤 막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드린 얘기지만 오히려 이제 힙합 음악이 사실은 개인의 어떤 진솔한 면모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힙합이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고백에서 선언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고백을 네. 통해서 내가 어떤 내 존재에 대한 선언을 스스로가 딱
하고 서는 것까지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쉽게 말하자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제가 만났던 많은 학생들 중에서 학교 생활을 좀 공교육에서 좀 잘 못 이제 적응된 학생들 그 중에 보면 왕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때때로 이제 되게 좀 안 좋은 선택까지 하려고 거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가 그 끝에서 음악을 통해서 다시 뭔가 한번 용기를 얻은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 저는 직접 본 거죠. 저랑 같이 몇 년을 겪어오면서 3년 4년 이상을 겪어오면서 원래는 그냥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있던 친구인데 지금은 온전한 래퍼로서 그게 본인 삶의 기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친구가 뭐 알바도 하고 뭐 대학 진학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 자기를 지탱해줬던 건 이 랩 음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힙합 음악이 물론 대중문화, 대중음악으로서의 어떤 즐거움도 주지만 분명히 문화예술 교육 측면에서 볼 때도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좀 약간 흐릿한 어떤 가능성을 품고 또 만나서 어떤 또 맹학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더 좀 확신이 들었던 거죠. 아니 김기열 대표님은 왜 수많은 그 참여자들 중에 하필이면 이 시각장애인하고 힙합 우리 MC 메타하고의 결합을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MC 메타가 그 이미 교육자로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다는 걸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뭔가 특별한 하루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말 별로 안 쓰고 싶지만 수혜자라고 하잖아요. 참여자, 수혜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득 말고 명예교사들도 새로운 경험,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말씀하셨어요. 통해서 조금 느끼고 본인의 작업에 도움이 되거나 그냥 삶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왠지 MC 메타는 능수능란 하실 것 같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보자 라고 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하루를 MC 메타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참 너무 아름답네요. 이 생각이. 정말 그 얘기 정말 딱 맞거든요. 사실 예술가에게도 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걸 상상하기 쉽지만 어떤 참여자들과 사실 저는 이 예술 교육이 요즘에 맞는 새로운 예술 창작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잘난 척했다면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과 순식간에 어떤 일상 속에서 이 작업을 창작의 작업을 딱 만들어내는 거. 그런데 그런 어떤 창작의 어떤 새로운 참여자들을 만나면서 자극을 또 예술가에게도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는. 저는 그 2017년 맹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이 트랙 작업할 때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몇 년 사이에 가장 음악적으로도 굉장한 어떤 성취감을 그래요? 느꼈던. 그럼요. 완전 뭔가 되게 뿌듯한데?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되게 저가 어떤 뭐 음악을 하건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돼서 학생들하고 만날 때도 사실은 저는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경험담을 얘기해줘도 그들한테 공감을 일으켜요. 내가 대전학교에서 이런 학생들과 해서 이 학생들도 이 정도까지 해냈고 음악을 들어보라 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음악은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사실 저희가 예술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의 성장이 보일 때 굉장히 그럼요. 예술 교육도 예술 좋거든요. 창작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예술가가 이 활동하면서 창작자로서의 기쁨을 얻어야 돼요. 맞아요. 그걸 가지셨구나. 특히 아까 감사하죠. 그 고백에서 선언이라는 너무 말. 아름다웠어요. 너무 진짜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완전 감사합니다. 막 닭살 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저는 물론 이제 힙합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진짜 고백에서 선언이구나. 그렇다면 정말 아까도 말한 질멸렬한 어떤 일상이나 또 그 속에서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냥 사실 되게 보니까 어렵지 않게 자기의 이야기를 음악적 리듬과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 음악하고 닮아 있잖아요. 장단 위주의 리듬 음악에 내가 말을 한번 붙여보는 거, 그 말맛을 살려보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하루였을 것 같아요. 이 맹학교 학생들하고의 경험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세요? 기억나는 학생이라든가? 아까 살짝 들으면서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했던 학생이 거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이었죠. 대상이었는데 거기 이제 30대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왔을 때 물론 이제 그분도 거의 전맹이었던 거의 전맹이었던 전맹이었던 거 기억해요. 안 보이시는 분인데 이제 이렇게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한데 이분이 표정이 계속 안 좋았어요. 수업 때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거의 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어떤 것도 조금 소극적이고 그래서 걱정을 좀 했죠. 그래서 가서 틈틈이 이제 가사 쓰기 할 때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 가서 이제 옆에서 봐주고 했었는데 그럴 때도 너무 소극적이고 힘들어하셨던 네, 것 같았어요. 말도 되게 작게 하시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래도 거의 끝 부분에 조금 뭐가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고 이제 녹음실 가서 마치 억눌렸던 그간의 어떤 것들을 팍 발산하듯이 랩을 하는데요.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장면과 그분이 좀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예술 교육을 할 때 대상에 대한 이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공감, 교육, 그다음에 이해 이런 게 네. 필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사실 MC 메타나 저희나 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애들이 라디오를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사실 그 30대 분 같은 경우도 자기만의 속도가 네.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내가 집중하는 시간, 나의 속도. 근데 사실은 우리는 되게 우려했던 거죠. 네. 싫어하나? 저분은 그럴 수 하기 있죠. 싫어하나? 네. 근데 사실은 억지로 하는 건가? 다 준비했다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네, 스튜디오에서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까도 계속 일부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문화예술 교육이 이렇게 강연형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네. 사람 하나 한 명의 한 명의 DNA가 다르듯이 네. 사실 예술과 창작의 과정 안에서 변화하는 거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다른데 네. 맞아요. 어떻게 200명, 300명한테 그거를 맞아요. 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김결 대표님이 MC 메타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특히 이제 이 맹학교 프로그램 하시면서 같이 옆에 계시셨죠. 네. 네네네. 어떤 면에서 MC 메타가 그 이분들하고 작업할 때 네네.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그분들을 이 사실 세계로 오게 하시던가요? 능수능란하다기보다 MC 메타 뭐 그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단 앞을 보는 사람들도 MC 메타랑 대화할 때 되게 따뜻함을 느끼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은 아마 더 예민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리는 게 듣는 전부니까. 것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 아이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 아이고. 네. 그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네네네. 이 예술 교육자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 너무 좋은 말이죠. 네, 중요한 사실은 말이에요. 내용 혹은 뭐 뭔가 그 유행을 따라가는 무언가 새로운 뭐 장르 뭐 이런 거보다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MC 메타는 MC 메타였기 때문에 그 태도를 아이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남겨주셨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예술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술가가 참여자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예술가가 예술가로서의 어떤 권위를 또 갖고 있느냐. 그 두 가지가 잘 결합될 때 맞아요. 참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주 그런 특별한 그 능력을 우리 MC 메타님에게 보셨다는 거죠. 사실 좋은 예술가가 또 좋은 예술 교육가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죠.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그냥 왠지 모르게 아, 네. 저도 오늘 가서 혼자 집에 가서 예 오늘 네네. 뭘 했어 뭐 아, 이런 걸 그럼 가능성이 그 많이 고백입니까 보입니다. 선언입니까? 혼자서 하시면. 저는 이제 고백부터 하는 것으로. 네. 그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도 또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각 네네. 장애인 분들에게 사실 아까 뭐 소리꾼이 되고 싶어 이런 말도 있었지만 사실 요즘에 시각적 이미지가 너무 난무하잖아요. 스펙타클한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힙합으로서 내 고백과 선언하는 걸 뛰어넘어서 말이 주는 어떤 풍경, 네. 눈으로 보지 않고 진짜 눈으로 다른 눈으로 보는 어떤 풍경들을 네. MC 메타와 또 같이 작업하면서 경험하지 네. 않았을까 네. 하는 오, 생각이 좋은 말이에요. 들어요. 아니 네. 가사를 보니까 굉장히 액티비티한 단어들이 네. 많아요. 행동을 묘사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래서 외려 그 분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셨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주 이번에 보니까 지금 교육자로서도 아까 보니까 뭐 교수님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학점은행제 학교에서 지금 뮤직 프로덕션 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KC 한국예술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래퍼들 그리고 이제 비트메이커들 저희 쪽에서 이제 작곡가를 프로듀서나 비트메이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떠세요? 이 특별한 하루의 경험이 네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연결성이 그럼요. 있죠. 있어요. 네. 아. 당연히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뭐 제가 학생들하고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걸 넘어서 저한테서도 음악의 힘 또는 음악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더 크게 느꼈고 사실 그 이후에
다른 뭐 또 다양한 채널에서 그러한 데 대한 자문들을 저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이 네. 사실 힙합 음악이 가진 여러 가능성들 중에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만났을 때도 얘기 드렸었지만 되게 어쨌든 말을 통해서 발산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좀 희석시키거나 네. 그걸 이제 뱉어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실제 이제 미국의 어떤 유명했던 프리스타일 래퍼 중에 메두사라는 여성 래퍼도 프리스타일 사이퍼라 그래서 모여서 서로 막 프리스타일 랩으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토해내는 그런 네. 행위가 있어요. 래퍼들의.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는 부정적인 기운들이 다 빠지고 굉장히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졌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그런 지점들을 좀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정말 뭐 왕따 학생이 됐건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쌓이는 학생들에게 이런 랩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냐. 근데 전 그걸 받고 경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하다. 그리고 그러한 게 좀 더 저는 랩이나 뭐 랩을 떠나서 모든 음악, 문화예술 교육 자체가 문화예술이야말로 사실은 뭐 특별한 하루라고 하지만 저는 특별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이 평범해지는 하루가 돼야 된다. 네. 명언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화예술이 그냥 맞습니다. 일상이 돼야 맞아요. 맞아요. 더 이상의 뭔가 자기를 파괴하는 일도 없을 거고. 그럼요. 네, 그걸 통해서 다 왜냐하면은 치유될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 근데 그 그런 사이퍼라고 게 왔으면 하셨잖아요. 좋겠어요. 이렇게 모여갖고 발산하는 네네. 거. 사실 내가 발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감에 가까운.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강강수월인데. 맞아, 네, 강강술래. 네,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우리가 와, 보통 네. 힙합 그룹 서로 싸우는 거라고만 잘못 생각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네. 대로 서로 말하고 들어주고 네. 네. 존중해주고 네, 네. 그 안에서 평등과 평화를 같이 경험하는 맞습니다. 네. 힙합 문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갖고 네, 있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우리 남인우 연출님 오늘 랩에 쪽빠시. 네, 아우, 저 랩- 오늘 100% 힙합을 이해하셨습니다. 얘가 빠르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문화예술 교육은 혹시라도 어떤 분은 오해하실까봐 이게 이 랩이라든가 어떤 장르를 뭐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예술이 갖고 있는 네. 어떤 교육적 가치를 타인과 경험하고 네, 공유함으로써 우리 일상을 좀 특별하게 만들고 맞아요. 말한 대로 그 특별한 하루들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도록 네. 하기 위한 이런 운동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너무 너무 좋은 많은 말이었는데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들이 막 네. 지나가고 있어요. 네. 이제 올해로 이렇게 네네. MC 메타님께서 같이 하셨던 명예교사 사업이 네네. 10년째 됐습니다. 네네. 이 10년을 맞이해서 네네. MC 메타님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우, 저야 제가 감히 근데 어쨌든 저가 이런 명예교사 사업에 어떤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저 자신에게는 사실 좀 굉장히 축복이었죠. 왜냐면은 뭐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저는 제가 하는 음악 그리고 그 음악에서 파생돼서 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 굳이 표현했을 때 교육이라는 것에 저는 새로운 비전을 봤어요. 이 문화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또 계기와 네. 단순히 그 매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사실은 우리 또 대표님이랑도 다양한 또 과정들과 일들을 겪었었고 또 그 과정이 저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준비하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었던 거고 한 번 더 뭔가 좀 더 깊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10년간의 명예교사 사업이 이제 10년의 단락이 이제 치워지는 네. 단계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저 개인의 크나큰 업그레이드의 기회였다. 라고 저는 개인적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 저희 악수 한번. 아, 네네네. 너무 감사해요. 네. 이게 두 분이 악수하는 사이에 또 하실래요? 네, 그죠. 네. 너무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아유,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보내드릴까요 이제? 네. 가면 되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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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네, 경험 고맙습니다. 만들어 주셔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빵 가져갈게요. 네. 아, 네. 이게 특별한 하루는 정말 그 참여자들에게도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지만 또 말한 대로 참가하는 예술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게스트로는 이 특별한 하루를 또 멋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죠. 함께 네네네. 해주셨던 어떤 분이 다음에 MC 오시는데요? 메타는 발산하고 얘기하게 하고 했다면은 이분은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선생님 저 위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 그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강병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병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한참 멀리 계셔. 조심히 내려오세요.